단금지교는 단금, 이 쇠를 자를 그럴 만한 사귐. 그래서 여기 단금지교는 요 뒤에 있는 막욕지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는 쇠를 자를 만큼의 그런 아주 단단한 사귐. 또 여기 막욕지우는 상대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사귐. 막욕지우. 상대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거슬릴 역자거든요. 그래서 단금지교나 막욕지우나 서로 통해요. 그래서 그 막욕지우도 막욕지교로 사용하거든요. 이 사귐교자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단금지교 하지만 이것도 단금지우 해도 돼요. 버두자. 다음에 당금지우 해도 된다고, 버두자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그 사귐이니까. 네. 그 단기지계, 이것은 이 기는 우리가 기계하는 기자예요. 지금 무슨 금속, 무슨 기계 하는 그런 그 기계하는 기자인데 머신이죠, 머신. 근데 이것의 처음 나온 것은 그런 머신은 머신이지만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배틀 기자예요, 이게. 배틀. 그래서 배를 짜는 배틀. 그 배틀에 있는 천을 자르는 단자. 배틀에 있는 천을 자르는 개. 이거 꾸짖음, 가르침. 그래서 그 배틀에 있는 천을 자르면서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요것은 우리가 이 그 피륙을 짜다가 말면은 이게 쓸모없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웃두리를 만드는데 몸통을 만들고 팔이 안 됐다든가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그 쓸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버리게 되죠. 그렇듯이 이 단기지계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공부뿐인가요? 무슨 일이든 계속. 우리가 청소를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지저분해지죠. 그 청소를 딱 우리가 비를 들었으면 끝까지는 쓸고 버려야만 그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듯이,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단기지계는 흔히 맹자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하루 종일 놀다고 오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사용된 말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악양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악양자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이 악양자가 소시적에 원심사학 먼 데로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런데 1년 내기야. 딱 1년 하고서는 돌아와 버렸어. 공부를 하러 갔다가. 1년에 할 수 있는 공부도 있겠지만, 되게 공부라는 게 어디, 이렇게 1년 해서 됩니까? 우리가, 지금은 대학이 아주 쓸모가 없어졌지만, 대학도 이렇게 1학년 다니고서 대학 나왔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최소 4년은 공부해야 이게 좀 공부했다 하듯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만에 딱 돌아오자 자기
부인이 이렇게 이 칼을 딱 가져다가 이 배틀 있는 대로 나가면서 말했어요. 그 자기 남편이 돌아왔으니까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칼을 딱 들고 그 자기가 이렇게 하던 배틀로 나아가서 말했어요. 내 인도 취기. 칼을 딱 그러다가 취기 배틀 있는 대로 나가서 말하기를 차식 일사이 루이 지어초냐. 차직. 지금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피륙은 한 가닥의 실이 쌓여가지고 그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한 가닥이 한치가 되는 거야. 그 피륙이. 막 이렇게 한 가닥씩 눈에 안 보이는 게 쌓여서 한치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루촌 불사라야 수성장필이여. 그리고 이런 한치가 거듭거듭 쌓이기를 그치지 않아야 수성장필이여. 마침내 한 장의 피륙을 이루게 돼. 그러니까 배틀이 이렇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의 그 피륙이 이루어지는데 금약 단 사직. 지금 내가 만약에 요만큼 된 것을 갖고서 잘라버리면 그러면 손실 성공이요. 내가 한 피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공하면 꼭 어떤 공도 생각하지만 공은 제가 늘 뭐라고 했어요? 일이라고 했죠.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손실내버려. 손상되어서 실패. 부자 적학. 당신 부자는 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쓰지만 역시 자기 남군이에요. 당신이 적학 공부를 쌓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지소망이야. 날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자꾸만 익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치각덕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덕으로 나아가는데 중도이기 아니 가던 길 중간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게 하이단 사직후 무엇이 다르겠어? 단 사직. 내가 지금 이 배틀의 천을 자르는 거가 무엇이 다르겠어? 그렇게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어. 그러니 그 남편이 자기 마누라 보고 싶어서 막 왔는데 아주 거의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마누라를 얘기를 듣고 볼 면목이 없어서 진짜 되돌아가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단기직계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중도에 그만두면 아주 쓸모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꼭 해야 할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너한테 베푸는 일, 그럼 기분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조금 어떤 거 있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면 못 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특히 이제 단기직에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다음에 단란조보. 우리가 조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한성순보, 한성일보, 이제 이런 것처럼
그 우리가 그 순본이 일본이 이러는 게 이제 그 1800년대 말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서양의 뉴스페이퍼 신문을 갖다 흉내내 가지고 그렇게 낸 건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그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신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문을 조보라고 했어요. 조보. 그때 이 조보는 우리 말하는 아침 조간신문, 석간신문하는 그 조가 아니고 조정이에요. 조정. 그래서 조정에서의 알림. 그러니까 뭐 3월 1일자로 뭐 누가 어떻게 됐다. 또 뭐 10월 며칠자로 뭐 법무장관 아무개가 그 사직을 했다 하는 그런 소식이 있는 것이 조보에 그 조정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조정의 알림이죠. 조정의 알림. 단란, 단은 끊어지고 란이라고 하는 건 썩은 거죠. 썩은 분들을 진 난자죠. 그래서 그래서 이 단란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조각 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그 조각조각 난 조정의 알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기록이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송나라 때에 아주 굉장히 큰 정치적 변혁이 한 번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왕안석의 신법당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통감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을 다이제스트 절본치요한 통감 조료주만 강지에 근데 사마강을 중심으로 한 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안석은 신법을 주장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송나라 안 됩니다.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신법을 주장한 것이 왕안석이고 그리고 국법을 주장한 것이 사마광인데 그 당대에 결국 싸워서 누가 이기냐면 국법당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개혁이라든가 변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걸 역사가 잘 증명해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형인 뭐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지난한가를 우리 2달 동안 70일 동안 잘 경험했죠. 앞으로도 더 경험하겠지만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송나라 때의 왕안석 같은 경우는 대역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질서를 갖다 어지럽히니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안석이 그런데 그 왕안석을 이렇게 비난할 때 사용한 말 중에 하나예요. 왕안석이 공자님의 춘추를 갖다가 정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의식을 갖고 딱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김세계도 어떤 사람이 춘추를 정리한 게 나온 거예요. 그 당대에. 그러니까 왕안석이 이제 기분이 나빠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안석은 춘추를 손을 안 대고 다른 것을 손대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자기는 아예 춘추를 쓰면 안 돼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춘추는 조각조각 난 그러니까 성하지 않은 역사 기록이다. 실제로 춘추를 보게 되면요 덤벙덤벙의 기록들이 돼 있어요. 그게 잘 안 이어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기 단란조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렇게 조각조각 난 그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그 조정의 기록, 역사 기록 그런 의미예요. 이건 춘추를 뜻해요. 단란조보라는 말은 그렇게 이 왕한석이 말했다는 거고. 다음에 단장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긴 것을 잘라내요. 이 짧은 것에 보탠다. 그래서 단장보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남어. 근데 저쪽에서는 부족해. 그러면 자기가 남는 것을 갖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형평이 어긋난 부분을 형평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단장보단이에요. 지금 자유당 애들이 마른 민부론이라고 이렇게 머리 박박 깎은 아저씨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말만 민부론인지 실제로는 아주 극소수의 그 백성 중에 부자가 되는 거는 극소수에 해당되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건 엉터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보려면 별거 없어요. 이거 보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녀석들한테는 돈을 더 갖다 못해줘도요, 걔들은 만족할 줄 몰라요. 그리고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도 주체를 못해. 근데 이제 욕심껏 더 받아내려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정말 제대로 머리를 박힌 정치가라면요, 부자를 갖다 더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은 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흐름이. 이렇게 바라봐도 되거든요. 돈을 잘 벌어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은요, 부유한 흐름을 알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부유한 흐름을 몰라요.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 흐름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단장보단. 그래서 우리 이 단을 끊을 단자 대신 끊을 절자를 쓰기 해요. 여기 보면. 그래서 단장보단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은 절장보단이죠. 절장보단이란 말이 훨씬 더 많이 써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세대 그런 정치가를 만난 것도 꽤 참 고마운 일인데, 자기가 사는 세대에 정말 뛰어난 정치가, 뛰어난 교육자, 뛰어난 철학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그 말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경기지사, 이재명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억강부양. 강한 것은 찍어 누르고 약한 것은 딱 그렇게 받쳐준다. 왜냐하면 약한 거는요,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걸 받쳐줘야 돼. 강한 것은 내비둬도 돼. 근데 막 되게 보면 막 강한 것만 막 그렇게, 우리가 농작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풀들이 얼마나 강한 거 몰라요. 그거 풀 속아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장보다는 또는 절장보다니나 억강부약 같은 것은 의미상 통해요.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정책을 어떤 걸 하는가를 보면 잘 알아요. 그 흔히들 그 재벌들한테 세금을 더 매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재벌들한테 세금 팍팍 매겨야 돼요. 얼마나 이 국가의 정책이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화이브지라든가 또 이 수소차, 전기차라든가